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산과 공원의 나무들마다 거리에 가로수마다 눈꽃이 피어 마치 봄날 벚꽃이 만개한 듯 장관입니다. 멋진 풍경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보입니다.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불안해 보입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이번 45번째 수필은 화려한 냄새입니다. 창경궁의 만첩 홍매화 정도는 돼야 화려하다는 낱말이 어울릴 텐데요. 냄새가 화려하다니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보다 뒤집어 하는 말이 웃음을 가져옵니다. 제가 찍은 창경궁 봄날 사진과 함께 들어보세요. 화려한 냄새. 지금까지 살면서 화려한 꽃이라든가 화려한 물고기라든가 또는 화려한 인생 살다간 사람 여러 들어봤지만 화려한 냄새란 말을 들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려한 냄새. 칭찬인 듯 하면서 칭찬이 아닌 부정적 울림이 남는다. 아가 냄새라는 말처럼 냄새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냄새는 주로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흉측한 것에서 뿜어나오는 나쁜 기운에 쓰는 부정적 낱말이다. 좋은 냄새는 주로 향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럼에도 그는 화려한 향기라 말하지 않고 화려한 냄새라고 말했다. 한참 전에 난 60을 넘었다. 주름이야 많아졌지만 그만큼 좋든 싫든 즐겁든 슬프든 다양한 경험을 거쳐왔다는 의미다.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라는 서정적 감정의 경험 또한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이라는 수식어로 대변할 것들을 떠올려 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꽃들은 화려한 무리에 속한다. 작약이며 영산홍이며 다알리아며 장미 등 화려함의 극치다.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진분홍빛 매화꽃이다. 내 텃밭에 피는 매화꽃은 흰 빛에 가까운 분홍빛이라서 화려하다기보다는 고즈넉한 빛깔이다. 향기만 해도 살짝 간지럽게 내준다. 반면에 진분홍빛 매화 겹꽃은 어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그 해 초봄 사진을 찍느라 종횡무진하는 사진작가 친구를 따라 나는 시답잖은 카메라를 들고 창경궁에 갔다. 4월 초였으므로 나무들은 이제 겨우 연두빛 싹을 밀어올릴까 말까 할 정도였으므로 전체적인 빛깔은 무채색에 가까웠다. 궁궐의 담과 기와 지붕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짙은 회색이었으므로
그것도 결국 무채색이었다. 무채색 사이를 걸어가는 중에 신기루처럼 등장했던 매화나무. 만첩 홍매화라 했다.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 멀리서도 향기가 전해왔다. 멀리서도 화들짝 눈에 띄었다. 매화나무 둥치의 굵기로 봐서는 궁궐의 역사만큼 나이 먹었음직했다. 400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단다. 그럼에도 가지마다 빼곡하게 피어난 수천의 꽃송이로 봐서는 열정이 넘치는 젊은 꽃나무였다. 고즈넉하고 정열적인 화려함이다. 아, 라는 감탄사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었던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은 떠날 줄 모르고 들여다보았다. 그것도 모자라 각자의 렌즈에 자꾸 가뒀다. 검은 캔버스 위에 진분홍빛처럼 단번에 가슴을 속속들이 파고들기 때문일까. 눈길을 사로잡지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고귀한 여인 같아서일까.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특히 남자들로 인산인해였다. 수백 개의 눈으로 매혹의 눈길을 보내는 만첩 홍매화는 무사람들의 연인이었다.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다. 만첩 홍매화. 화정. 창경궁의 만첩 홍매화. 눈 떴다는데 진분홍 눈자의 화려하다는데 사내들 아침부터 떼지어 몰려 있다는데 공들여 눈맞춤 중이라는데 오호 애제라. 열정의 눈 수백 개인 그녀도 순정은 오직 하나. 눈 맞춘 사람 아직 없다는데 꿈속에서조차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던 날들, 내 한숨 같은 탄식 흩날린다는데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곤줄박이가 길지도 않은 목을 외로 꼬고 좌로 꼬아 그녀에게 콕콕 입맞춤 중이라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발자국 소리, 길고 긴 궁담 맴돈다는데 화려하다는 것은 유달리 돋보인다는 의미도 된다. 여럿이 있을 때 저절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그녀가 그렇다. 이름에 이미 꽃 화자가 들어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죽도록 싫다는데 나는 그 이름이 그녀를 표현해주는 최고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여 불러달라고 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그녀가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여고 시절에 내가 본 그녀는 누구보다도 화사한, 아니 눈에 확 뜨여 뒤돌아서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화려한 꽃이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살결은 희고 키가 크고 특히 목소리와 표정이 유달리 빛났다. 표정은 마음이다. 표정이 환하다 못해 화려하게 돋보인다는 것은 마음을 가꾸어 꽃으로 피워낸 사람만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가 그랬으니까. 목소리도 그렇다. 행복이나 사랑, 아름다움, 기쁨 등 꽃처럼 고운 말들이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배어있지 않다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겉만 꽃 피운 게 아니라 마음도 꽃을 피우고 사는 여자.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마음도 화려한 여자. 60이 넘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창들 모임에서건 길거리에서건 여전히 돋보인다. 내가 있어서 우리 모두 환해 보여. 내가 없으면 컴컴하다니까. 내 말에 그녀는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까르르 웃고는 했다. 반면에 나는 수줍음이 많으며 구석을 좋아했다. 무채색을 내 것이라 여겼다. 화려한 도시에서 아무리 살아도 어떤 색도 지니지 못하였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을 채색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은 하였다. 누군가를 만나면 과장되게 웃거나 목소리를 높여 수다를 떨면서 표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무채색의 나로 다시 돌아왔다. 서예로 인연을 맺었던 선생님은 그런 나를 꿰뚫어 보셨는지 내게 빛날 화에 고요할 정 자로 화정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셨을 것이다. 화려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지만 화정, 그 이름만큼만이라도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 아니겠는가. 그런 무채색의 나를 어여쁘다 두둔해주고 꽃이라 불러주었던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다. 젊은 날 누구나 그러하듯 나도 젊음의 빛남은 있었을 것이다. 이쁘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지는 못하였지만 거리에서 만난 할머니는 20대였던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에구, 살빛이 곱기도 해라. 어찌 그리 곱누. 나이 들고 보니 비로소 그 할머니의 말씀이 들여다봐진다. 60주를 달리는 나는 마른 꽃처럼 생기를 잃어간다. 물기를 잃어간다. 당연한 일인데도 마음이 상한다. 거울 속의 나를 보고는 내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질 때가 부지기수다. 꽃이 아니니 꽃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어진 걸까?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물론 활짝은 아니다. 볼일을 보는 날도 생겼으니 말이다.
휴지가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보를 소리쳐 부르는 날도 종종 있으니 말이다. 어제 저녁에는 불판에서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과 싱싱한 야채를 입을 함지박만하게 벌려가며 먹었다. 오늘 아침에는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청국장에 쓱쓱 비벼 목이 매도록 먹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따라가느라 우유와 요거트와 견과류와 과일도 먹었다. 마무리로 커피를 마셨다. 다양한 음식물이 입을 거쳐 위장을 거쳐 대장을 통과한 셈이다. 다른 날처럼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였다. 내가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온 뒤 화장실 앞을 지나치던 남편이 빙글거리며 말했다. 와우, 화려한 냄새야, 화려한 냄새. 흐흐흐. 화려한 냄새라. 얼마나 화려한 빛깔의 말인가. 듣기 좋다. 직접 화법을 구사하는 나였다면 코를 움켜 잡으며 으이구 지독한 냄새 또는 으이구 악취야 악취 라고 무채색으로 말해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화장실 문 좀 닫고 일을 보세요 라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다. 빙 돌려서 말하는 충청도식 기질이 있는 데다가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아니요라든가 나쁘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남편이다. 그런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간접적 표현인 것이다. 화려한 냄새야 아닌 게 아니라 화장실 주변에까지 코를 쥐게 하는 냄새가 맴돌았다. 무안하고 계면적인 표정을 감추려고 얼른 그에게 칭찬을 건넸다. 괜찮은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해냈대? 대단해. 내 칭찬에 그가 유쾌하게 웃는 동안 거실 가득 봄 햇살이 화려하게 몰려드는 것이었다.